안녕하세요. 하루관리소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은 늘 복잡하게 느껴질까? 우리는 인생, 사랑, 성공, 행복에 대해 항상 더 정교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다이어트 책은 결국 덜 먹고 더 움직여라 라는 이야기를 수백 페이지로 풀어낸 것이고, 많은 인간관계 조언도 소통하고 배려하라로 정리됩니다. 김난도 작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꾸준히 가치 있는 일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잡한 설명을 찾게 됩니다. 단계가 많은 루틴, 특별한 비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답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함을 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것들은 너무 애쓸수록 오히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오지 않고,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느낌이 멀어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해민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때로는 더 애쓰기보다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수록 오히려 그것에서 멀어지는 경우 말이죠. 절박함은 기회를 밀어내고, 집착은 관계를 지치게 하며, 과도한 긴장은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과를 지나치게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유는 게으름과 다릅니다. 여유는 불필요한 힘을 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통제하면 안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철학편에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손에 물을 쥐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선택의 방향 정도입니다. 인생은 파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완전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뇌에 자체적인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 척수액이 뇌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들을 하나씩 씻어내기 시작하죠.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하루 종일 사용한 그릇들을 밤에 한 번에 정리해주는 생각을 위한 식기세척기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면 중에 뇌는 이 청소 작업을 위해 물리적으로 아주 약간 수축합니다. 그 덕분에 체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고 노폐물 제거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정비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에는 머리가 무겁고 사소한 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리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요. 아직 과학자들은 이 야간 정비 과정이 기억력, 감정 조절, 창의성에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예요. 우리의 뇌는 잠을 자야만 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일 밤 묵묵히 일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밤 조금 더 잘 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붙잡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은 쫓을수록 멀어지는 조금 특이한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양이 같아서 억지로 다가가면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곁에 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직장만 가지면, 이 관계만 안정되면, 조금 더 잘 되면, 그때는 분명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요.
하지만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뇌에는 행복 기준점이 있습니다. 큰 행운이 찾아와도 혹은 큰 불행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죠. 이 현상을 쾌락의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 머무는 느낌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나 도착해야 얻는 목적지라기보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행복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픔과 흔들림 속에서도 성장은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죠. 행복은 성취 그 자체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소유보다 연결과 관계 속에서 받는 것보다 나누는 순간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너무 정면에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조금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목표를 삼기보다 의미 있는 일, 성장할 수 있는 방향,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선택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행복은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에 조용히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 덜 필요해질수록 오히려 더 자주 느껴진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감정이 가진 조금은 묘한 성질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진실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기보다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수십 가지 인지 편향을 자동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골라보게 만들고, 후광 효과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게 만듭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게 하죠. 우리는 각자 현실 위에 보이지 않는 필터를 하나씩 씌운 채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하나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통 타인은 행동으로 판단하고 자신은 의도로 판단합니다. 성공은 오래 기억하고 실패는 빠르게 잊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착각적 우월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편향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뇌의 기본값으로 탑재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 때일수록 잠시 멈춰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편향이 작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생각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의 대부분은 감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결정의 약 90%는 감정적이고 논리는 그 결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나중에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기보다 이미 움직인 차에 대해 해설을 붙이는 나레이터에 가깝습니다. 커리어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먼저 끌렸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감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감정의 뇌는 의식보다 훨씬 빠르고 수많은 미세 신호를 종합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 처리 속도가 논리적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힌트입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에서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명령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느낌과 행동 사이에 잠깐의 멈춤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선택이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기억은 녹화 파일처럼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수정되는 원고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다시 열리고 현재의 감정과 정보가 섞여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기억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짓 기억을 심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차례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억이라 해도 완벽히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소설가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이 가변적이라는 건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에서
상처를 다시 바라볼 권리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편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의식적으로 편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삶의 결과는 생각보다 불균형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약 20%가 결과의 80%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경 작가의 리부트에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80%를 너무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 효과 없는 노력,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습관들.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습관에는 도덕적 성격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구조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습관은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같은 루프를 따릅니다. 지루함이라는 신호,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 도파민이라는 보상, 스트레스라는 신호, 음식을 먹는 행동, 일시적인 안도감이라는 보상. 뇌는 이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패턴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신호와 같은 보상을 유지한 채 행동만 바꾸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선택은 당장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매일 1%의 변화는 1년 뒤 완전히 다른 지점을 만듭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나쁜 선택도 반복되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복리 효과의 핵심은 의지나 각오가 아닙니다. 구조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인생은 어딘가에 숨겨진 나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미리 정해진 운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하나, 습관 하나, 하루하루의 태도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역설들은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편향된 뇌는 겸손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복리 효과는 아주 작은 행동에도 큰 힘이 숨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모든 개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영상의 치트 코드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그게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세요. 바로 여러분의 행동과 반응입니다. 셋째, 매일 아주 작은 개선을 복리처럼 쌓아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 배경음악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딱 하나만 다시 설계한다면 어떤 습관이 될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그 기록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하루관리소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단단한 하루 되세요.